자, HMM, 페노전, 대한해운까지 보실 건데 일단은 HMM 2분기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3,541억 원 찍어뒀어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6월 달 있죠.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 기대감 나오기 전에 한창 치고 박을 때 6월 12일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MOU 체결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다시 폭락을 해줬어요. 심지어 어제까지 7월 CPI, PPI 요 물가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 피크아웃이다 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까지는 진짜 이제껏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게 반영이 되면서 나 그래도 2분기 성적표 열심히 잘 냈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적으로 뜨려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실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지금 아직 때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그래. 너네 2분기 실적 잘 했어?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이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냐? 시장이 지금 이런 질문들을 동목들한테 던지고 있다고. 지속 가능성을 묻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HMM 같은 경우는 absolutely yes지. 절대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점으로 해서 항공유도 폭락을 했고요.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대로 6월달 대비 분명 유가가 높아졌지만 상승률이 높은 건 아니었다니까. 유가 평균값이 6월, 7월달 비슷했어요. 7월달이 조금 더 높았어. 그래서 시장이 해석을 좋게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최소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 제동이 걸려줄 것이다.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다. 그래서 HMM이 이게 2분기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빌미로 해서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와서도 묻힌감이 없잖아 있잖아. 근데 지금부터 왜 HMM이 2분기 실적만 바짝 일시적으로 잘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좋은 성적표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가, 시장 흐름이 어떤 식으로 HMM에 유리하게 또 적용이 될 건가 설명드리고 나서 HMM, 페노전, 대한해운 요 차트 분석까지 깔끔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HMM, 페노전 같이 해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중요한 뉴스들만 또 쏙쏙 골라서 좀 의미 있는 소식들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왜 하반기 시장 흐름이 HMM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자고.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유일한 게 뭐예요? 유가 상승이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입니다. 즉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항비 부담이었다. 그래서 7월달 CPI, PPI까지 발표가 되면서 야 오히려 6월달부터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어. 이거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 피크아웃이다.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달, 연말 이런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들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는 중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라던가 ADP 민간 고용지표까지 고용지표랑 고용지표는 죄다 갑자기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로키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이게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는 좀 이 사태를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즉 전쟁이 소강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이전까지 설명드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튀르키예 국영통신에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8월 15일 전까지 휴전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란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는데 쟤네는 항상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란 쪽에서 최종적으로 휴전 연장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이 최소 중간 선거 전까지는 소강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8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거든요. 이제껏 고유가로 인한 충격을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이라는 이 이벤트가 막아주고 있었더나 마치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게 8월 말이 지나면요.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단기 일자리가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자, 7월 달까지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니까 이게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용지표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8월 여름 휴가철 끝나기도 전에 미리 꺾이기 시작했고 이게 8월 말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요. 단기 일자리가 급감을 하면서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의견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게다가 이란 전쟁은 소강 상태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중간선거 전까지 에너지 가격 하방 압력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이게 유발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갈수록 높아진단 말이야. 유가는 내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져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꺾이게 된다. 애초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비용 부담 꺾이는 건 다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니 그럼 운임지수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되면 운임지수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질문 나올 정도로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란 전쟁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공급망이 다각화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바뀐 공급망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고 관세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호르무즈는 이미 보험료가 2.5배 이상 올랐고요. 저기는 언제 또 배가 피격이 되고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공급망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들은 일부 공급망을 미주 쪽으로 안전한 항로에다가 반영구적으로 옮겨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쟁이 끝나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의 높은 운임지수의 평균값이 높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요. 앞으로도. 미국은 미주 항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는 당장 유가 충격과 원유 공급 충격 때문에 당장에 열어줄지라도 홍해 같은 곳은 불안감을 계속 유지해 줄 거예요. 미국이 홍해 사태 막는다고 군대 보내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 중동이 불안해야 미주 항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많은 공급망들이 이 미주라는 안전한 공급망을 섬호를 하게 된다고요. 즉 해운주들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운임지수가 확 내려가고 아니면 잠깐 운임이 떴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은 다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이 됐다. 왜? 미국이 광물, 에너지, 기축통화 같은 이런 패권들을 본격적으로 지키려고 드는 구간이거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주라고요. 이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그날 나오는 뉴스 쪼가리 붙들고 읽어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내미도 한 달 정도 교육시키면 다 만들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이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HMM, 페노전 같이 해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중요한 뉴스들만 또 쏙쏙 골라서 좀 의미 있는 소식들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선별을 해서 이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다 해가지고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요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자 특히 이렇게 의견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배들도 다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를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해 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나는 시초가 매매, 장마감 10분 전에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HMM부터 펜오션 대안해온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HMM부터.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여기서 음봉 마감했을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하락은 정해졌다니까? 내려갈 거다 그랬잖아. 어디까지? 최소 21선이다. 많이 내려가면 요 구름대나 장기평선까지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단기로 보실 거면 단타는 아예 보지 마시고 이거 할 거면 아예 단타 할 거면 다른 종목 하시면 돼요. 단기라던가 아니면 최소 스윙으로 접근해야 돼.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얼마예요? 26,000원 혹은 많이 제시한 애들은 이제 3만 원 정도잖아. 그게요.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26,000원은 작년 9월 달에 얘네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때 그 자사주 매입 가격이 26,000원이었습니다. 2조 원 좀 넘게 자사주 소각을 했었었죠.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요때 그 다음 매물대가 3만 원밖에 없어요. 올라가다가 벽에다가 머리 박고 내려올 수 있는 그 구간이 3만 원 아니면 26,0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저렇게 제시한 거고 뭐 이게 막 어떻게 막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숫자 대입을 해서 그렇게 정밀 분석해서 나온 그런 목표가들이 아니야. 차트상으로 위에 가다가 머리 박고 내려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월봉 캔들 가서 보시라고. 월봉상 이미 사실상 끝난 게임이라니까. 얘는 차트만 보면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이전에 위에 있는 요 검정색 선 있죠. 224일 단기평선을 월봉상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추세 하단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갑자기 눌림목 만들다 이렇게 간 그런 케이스라고. 아시겠죠? 근데 얘 HMN 같은 경우는 아직 뭐예요? 월봉상 장기평선 근처도 못 갔어요. 그 말은 즉슨 뭐다? 지금부터 이전에 가장 큰 매물대 근처까지 떴었잖아. 그죠? 긴 납폭갭을 다 채워줬어. 근데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어줬어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어디까지 간다? 그래도 월봉상 장기평선 그리고 직전에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매물대로 쭉 늘려주면 어디? 장기평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추세가 지금 이미 바뀐 건데 사실은 이 토익 구간입니다. 추세 바뀜에 추세 전환 토익 구간이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과 상단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제 이런 분기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받고 재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하고 이 위에서 지지반등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방향성 자체는 바뀐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주봉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을 요렇게 그어 보잖아요. 그다음에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두 개를 그어야 됩니다. 요 첫 번째 수령 구간이 나오고 두 번째 최종 이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 분기점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수렴해 주는 구간이었어. 근데 최근에 어때요? 이 수렴 구간을 이탈하면 야, 이 차트 큰일 났는데? 끝났는데? 싶을 정도로 여기서 밀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이탈했다가 재돌파하고 지지반등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 어디라 그랬어요? 차트를 망가뜨렸다가 다시 조립을 해주는 거라니까. 내가 막 보셨던 거를 다시 이제 주섬주섬 두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때 상승 투입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이제 차트를 미분했다가 적분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은 건 뭐다? 최종적으로 가장 큰 추세선, 바로 위에 요 추세선이죠.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나 이제는 완전히 기존에 나오던 추세들을 모두 다 이제 돌파를 했어. 나 이제 추세 반전이야. 나 방향 바꾸고 올라갈 거야. 그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 대충 뭐 한 22,600-700원 넘어갈 때 그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넘었다고 쳤을 때요. 그때부터는 어떠냐면 이거는 이미 보세요. 장기평선을 넘어오면서 여기서 직접 매물대 상단을 다 돌파를 해줬더나 거기다 직접 매물대 하단 역할을 해주는 이 26,000원이라는 매물대를 여기서 이렇게 쳐줬어요. 빼꼼 해줬더나.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추세 하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이건 뭐야? 여기서 잠깐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도 분기점이라고 돌파를 한다니까. 이제는 잠깐 이렇게 눌릴 수는 있어도 추세 하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돌파를 해버린다고. 그럼 다음 매물대 어디 있어요? 대충 33,000원에서 뭐 한 36,000원쯤 되겠지. 직접 매물대 상단이 여기쯤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그래서 스윙으로 그래도 내가 좀 연말까지 한 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보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들고 가시고 나는 그래도 해운조 하나로 나 인생 한번 반도체처럼 바꿔보겠다. 나 그래도 내년까지 이거 들고 가볼래. 나 한 1년 반 정도 들고 가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요, 장기평선까지 대이고 이게 분기점이 그때는 단기평선으로 바뀐 거. 지금 보신 게 월봉입니다. 월봉상 장기평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 핵심 매물대 있죠. 요 구간이 이게 분기점이 되는 거라니까. 얘는 여기 근처에서 저항받고 재돌파고 장기평선 돌파 지지반을 하면서 이 안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주거나 저항받고 잠깐 눌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 이걸 통과한다니까요. 얘가 올라갈 때 너 더 이상 못 지나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직전에 만들어졌던 요 박스권 있죠. 이 매물대 하단 구간이 될 겁니다. 요쯤이라니까 14만 원에서 한 15만 8천 원 요 사이쯤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단가를 2만 원 근처에 맞춰놨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7배에서 8배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개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으로 요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단기로 보실 분들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스윙으로 봐도 뭐 사실 이것도 오래 버틴 거죠. 한 4, 5개월 이제 그것도 이제 사자마자 물리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33,000원에서 36,000원 정도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펜오션을 볼게요. 펜오션 보시면은 이거는 차트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2분기 7등 발표하면서 어떻다 그래서 직전 과대납폭을 채워주는 구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직전 고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어차피 내려갈 거다. 어디까지 이 추세선 만날 때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시원하게 내려가면 이제 요 직전에 나왔던 21선이라던가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갈 거다. 대충 뭐 5,500원 정도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차트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내려오고 나서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한 구간부터 한번 보자고. 그러면 직전 매물대 상단이 전부 다 여기까지잖아. 그죠? 이전에 형성됐던 매물대 상단은 여기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 장기평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까지 여기서 다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뚫어준 이 직전에 나왔던 매물대를 다 먹어줬단 말이야.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개미들은 돌파 매매 좋아해서 전부 다 여기서 삽니다. 아, 이제 오른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차트가 망가진다니까. 이제부터 망가뜨렸다가 다시 만들기 시작입니다. 여기서 망가뜨리고 나서 요 이제 중간에 보이는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 흐름을 봐야 돼. 장기평선을 쭉 이탈하면서 추세 상단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가 어때? 장기평선을 재돌파? 지지반등합니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간이다? 지금은요. 이거 한 덩어리 자체를 눌림목으로 봐야지. 그리고 이미 추세 하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단기평선 타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제 그 증권사들이 최종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는 게 여기 이제 8,100원에서 8,900원 말 전고점 구간이에요. 이제 추세 반전 나왔으니까 여기 한 번은 때려주겠지 이겁니다. 이 7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은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이 어때요? 텀이 점점 좁아지면서 상승 각도가 높아지죠. 지금 세 번째 원래 마지막 세 번째 파동이 이렇게 상승 각도가 제일 가팔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파, 2파, 3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월봉 캔들로 봐야 되는데 HTS로 보면 차트가 너무 적게 나와서 안 되고 지금 그래요. 얘가 분기점이 여기쯤이잖아. 그죠? 이 분기점을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단기평선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 하면서 거래량은 여기서 다 써줬어요. 그러면 이 분기점을 뚫을까요? 아니면 다시 차트가 이 바닥까지 죽을까? 죽는다, 잠깐 눌린다 그래도 이제는 장기평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8,100원에서 8,900원은 분기점이라니까 이 직전 고점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해운주들이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나오거나 내년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전에 못 뚫었던 모든 벽들을 뚫어주면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장기로 보기보다는 단기 혹은 단타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어? 일단은 지금 내려오면 단기평선 텄잖아. 그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바로 양봉 나온다고 덥석 물어야 될까요? 아니라 그랬죠. 21선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 근처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바로 지지반등이 나오던지 어찌됐건 매수 타점 잡으려면 21선에 머리 갖다 박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되면서 얘가 장기평선 다시 재돌파하고 직전에 나왔던 이 중간 매물대까지라도 슈팅이 길게 나옵니다. 이거 먹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매수 타점 어디? 21선 근처까지 머리 박을 때까지 기다리셔라. 그 전까지는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만약에 이제 장기평선 얘가 오씨 이렇게 바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나와요. 어디서? 직전 매물대 상단에서 머리 박고 장기평선 이렇게 늘어지면서 21선 올라오도록 기다리겠죠. 그러면 다시 21선이랑 장기평선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가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는 더 좋은, 더 보기 좋은 역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은 상황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타점 잡아가면 되니까 지금 당장 못 산다고 해서 뭐 누구 죽지 않아. 아시겠죠? 내가 원하던 생각하던 타점이 안전한 타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라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차트 분석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HMN, 페노션 같이 해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중요한 뉴스들만 또 쏙쏙 골라서 좀 의미 있는 소식들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상 듣는다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들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